부시장입니다. 좀 단상위로 나와주시죠. 예,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저랑 자주 이렇게 단상에 쓰는 것 같습니다. 자, 부시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김낙중 저희 그 단장님한테 큰 틀에서는 금방 제가 설명을 했듯이 앞으로 성남시는 이제 도시 재생에 대한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정책 전환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성남시에서는 단대동에 맞춤형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건축 협정, 그다음에 200세대 이상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화면에서 보듯이 성남시 본시까지는 뭐 거의 중원수정구가 다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선 지중화 사업을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좀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좀 방향을 좀 주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도시 재생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맞춤형 정비 사업을 할 때만 살짝 껴서 넣다 하다 보니까 진전이 없는 거죠. 게다가 보니까 골목골목에 사는 서민들은 이삿짐을 하나 나누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본도심 수건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지 말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정책적인 방향을 검토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지중화 사업은 아마 그거는 어차피 지금 추세가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지중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하든 현재 하든 그것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번 그 재생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현재 태평 2동, 태평 4동 지금 1차 관문 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금 받아서 저희 시비, 그다음에 국도비, 지금 현재 단대동에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해가지고 50억의 예산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현재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태평 2동과 4동에도 현재 국도비를 지금 받아서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차 관문 심사는 통과를 했고 2차 관문 심사가 아마 이번 달에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그 관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시 재생 지원 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형식적으로만 설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도 저희 답변 잘 들으셨겠지만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지원 센터를 경로잔치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사무실로다가 그렇게 쓰고 있고, 현재 제가 한 여러 차례 가봤지만은 다 그냥 폐쇄시켜놨어요. 문도 잠궈놓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과연 태평 이사동 우리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국토부의 관문 심사가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행정을 가야 됩니다. 일회성으로다가 행정을 갖다 대체하지 말고 현장 지원 센터가 설립을 해야 되면 정상적인 직원을 구해서 거기에 배치를 시켜서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할 용이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실제 나가 보고요. 그 중요한 또 관문 2차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실질적인 재생 사업을 컨트롤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 보고 보강의 필요성이 있다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반 재생 지역이 있어요. 단대, 농골, 태평, 4이 이런 데도 사실 현장 지원 센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임시 방편 이런 미봉책이로다가 국토부의 승인만 받으려고 이런 전술적이로다가 가서는 이런 사업 앞으로 성남시가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어떤 지적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담당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번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태평 2사동 관문심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현장 지원 센터를 반드시 설립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연 도시 재생 사업이 뭐냐?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를 매달 정기적으로 여러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그 노후주거지에 사는 주민들이 과연 우리끼리 건축협정으로 갈 건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갈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홍보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전략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지시를 내려서 홍보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 재생 특별 어떤 회계 기금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재산세 10%, 저희 성남시가 지금 200억을 적립을 해야 돼요. 근데 20억밖에 안 왔어요. 저한테 답변 주시기는 100억을 해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다가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적립하기로 했던 그 금액을 적립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했는데 그 비용을 쓰든지,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 예산이 없으면은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시 정비 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된 그 금액만큼은 반드시 재생 기금을 적립해 주십시오. 예. 자, 다음은 이제 도시재생센터에 관련 그런 질문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센터라는 것은 성남시 도시재생에 대한 핵이에요. 컨트롤 타워입니다. 과연 성남시 도시재생을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서 태평동, 금강동, 중앙동, 상대원, 지금 본도심의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생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여기에 근무하는 도시재생센터장이 주 2회 출근을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오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런 식으로다가 재생센터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상시 주 5회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에서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앞으로 500개 마을 50조 원을 들여서 노후주거지 재생을 하겠다고 이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그렇게 공약 발표 나기 전에 우리 성남시는 이미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께서 노후주거지 재생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미온적으로 지금 대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상주 근무를 돼야 되는 그런 쪽으로다가 앞으로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시장님한테 확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성남시 노후주거지 도시 주거 재생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이런 내용들은 국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이런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피력하면서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